볕이 따스한 어느 날 주피디가 서울 경희궁을 찾았습니다. 인왕산 자락에 자리 잡은 어엿한 궁궐이었지만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크게 훼손된 후 극히 일부 전각들만 복원돼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전각 중에 존현각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독서하는 곳이었는데 246년 전 이곳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조 임금이 즉위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 왕은 이 날도 밤 늦게까지 홀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조가 있던 존현각 지붕 위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붕 위를 걷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왕의 머리 위쪽 부분에서 기와와 자갈을 던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조는 즉시 내시와 관리를 불러 지붕 위를 살피게 했습니다. 깨진 기와장과 모래 흙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승지 겸 금의대장 홍구경이 군사를 풀어 궁궐 안팎을 수색했으나 침입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존현각이 경비에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첫 침입 후 보름째 되던 날 밤, 괴한이 창덕궁 담장을 넘다가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창덕궁 담을 넘다 붙잡힌 사람의 이름은 전흥문. 그는 보름 전 경희궁 존현각 지붕 위까지 침입했었던 바로 그 자객이었습니다. 1차 암살 시도가 실패하자 이번에 2차 시도에 나선 것입니다. 존현각 정조 암살 작전에는 강용희라는 사람이 함께했는데 그는 국왕을 지키는 호위 군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잠입했을 때 같은 편인 무사 50여 명이 궁궐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자객은 궁궐에서 근무하는 관리와 궁녀의 길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강용휘의 조카와 딸이었습니다. 자객이 궁궐 내 깊은 곳에 있는 왕을 직접 노린 조선 역사상 전대미문의 국왕 시해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전흥문 강용휘와 다른 연루자들을 신문한 결과 홍상범이라는 사람이 이들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상범은 자신의 아버지 홍수례와 백부, 숙부들이 유배형을 받자 정조에게 앙심을 품고 이런 대담한 거사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씨 집안과 정조와의 악연은 사도세자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조가 11살 소년이던 15년 전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몬 직접적인 계기가 발생했는데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사도세자의 비행 10가지를 영조에게 고해 바친 것이었습니다. 후궁을 살해했다, 여승을 궁에 불러 풍기를 문란케 했다, 임금 모르게 평양을 유람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경노한 영조는 나경원과 대지를 시켜달라는 사도세자의 호소를 묵살하고 그를 뒤주에 가두어 죽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는 부자 간의 극심한 불화, 사도세자의 정신적인 문제, 소론 성향 세자에 대한 노론의 반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나경원의 고변이 직접적 도화선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경원을 사주해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주요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 사도세자의 최대 정적 홍계희였습니다. 홍계희는 정조가 즉위하기 전에 사망했는데 그의 손자가 바로 이번에 정조 암살을 시도한 홍상범입니다. 할아버지는 사도세자 제거에 가담하고 손자는 정조 살해를 시도했으니 홍계희의 남양홍씨 집안은 대를 이어 반사도세자, 반정조 세력이었습니다. 정조는 세손 시절 노론 신하들로부터 20에 가까운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조가 즉위하기 전 기록한 존현각 일기의 한 대목입니다. 적도와 역당들이 나를 위태롭게 만들려는 계략과 협박하려는 꾀가 날로 급박하게 이루어지니 나는 낮에는 마음을 졸이고 밤에는 방안을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무리의 소행이 음흉하고 추측하기 어려우니 그 의외의 염려스러운 사태가 오늘 일어나지 않을지 어찌 알겠으며 오늘을 평안히 지낸다 해도 내일은 또 장차 어떻게 지탱하여 지낸단 말인가. 정조는 이렇게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서 정조가 적도, 역당이라고 지칭한 대표적인 인물이 홍인안이었습니다. 홍인안은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숙부로 가까운 친척이었는데도 반정조 세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후에 홍인안과 또 다른 정적 정후겸을 제거했는데 이 과정에서 홍계이의 아들들이 연루돼 유배를 가게 됐고 이에 앙심을 품은 홍상범이 정조를 암살하려고 한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조 암살 시도 말고도 홍계이 집안의 다른 사람들이 정조를 죽이고 사도세자의 서자인 은전군을 옹립하려 한 계획도 드러났습니다. 사도세자의 적 홍계희는 없지만 그 후손들은 여전히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에 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 반란도 아니고 자객이 임금을 없애겠다며 궁궐에 침입한 초유의 사건은 도대체 당시 조정 상황이 어떠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죽기 직전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당시 조정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조는 말년에 방금 전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죽은 사람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등 일종의 치매 증상을 보였습니다. 임금에 있은 지 50년이 넘었고 나이는 80이 넘었으니 심신이 매우 쇠약해졌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즉위 51년 겨울에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하교를 받지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왕이 선위나 대리청정하고자 할 때 신하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충성 맹세성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영조가 수차례 걸쳐 하소연도 하고 화도 내며 압박했지만 신하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대신들이 모두 왕의 지시를 거부하는 가운데 좌의정 홍인안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삼불필지, 즉 세손은 세 가지를 알 필요가 없는데 노론과 소론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고 이조와 병조 판서를 누가 할지 알 필요가 없고 나란 일에 관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이 말을 심각한 불충으로 여겼지만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가슴에 새기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영조가 대리청정 하교를 받았으라고 승지에게 명했지만 홍인안은 완력으로 승지를 막아서며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50여 년 나라를 다스리며 산전수전 다 겪은 영조에게 이럴 정도였으니 20대 청년 세손을 신하들이 어떻게 대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영조의 반복된 하교와 신하들의 집요한 거부 속에서 시간은 흘러가고 서명선이라는 신하가 왕의 명을 받들지 않은 홍인안과 대신들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떤 신하도 감히 노론 실세들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이 상소에 힘입어 영조는 홍인안 등의 관직을 삭탈하고 대리청정을 밀어붙여 승계 구도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조가 대리청정을 언급한 지 2달여 만에 관철된 것인데 영조는 이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제22대 왕 정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감히 자객을 침투시켜 국왕을 살해하려는 도박까지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신하들의 입김이 드셌던 당시의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주피디가 정조 임금을 만나러 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조선의 왕이 되고 애민군주의 길을 걸었던 정조가 경기도 화성시 걸릉에 묻혀 있습니다. 즉위 전 피말리는 24년을 보내더니 즉위 후 불꽃 같은 24년을 보낸 임금이
말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정조 임금의 삶을 조용히 되새겨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았지만 영광보다는 고통의 순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신하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을까요?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